대한민국 성악가라면 요즘은 추세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한국에서 공부를 한 뒤에 외국을 꼭 나가는 게 추세가 된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쓰셔야 되겠고, 이제 유럽으로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독일어 가는 데서 영어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영어로 성악 레슨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영어 단어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시작할 것은 몸의 기관이에요. 여기를 잘라서 여기 위에 기관들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뼈부터 일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쇄골뼈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쇄골뼈는 collarbone이라고 해요. 내 카라 해일 때 그 카라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collarbone, 한쪽은 collarbone, 두 쪽은 collarbones.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뼈가 있죠? 여기 튀어나온 목젖. 이거를 영어로 하면 Adam's apple이라고 해요. 이걸 직역해보면 아담의 사과 이거거든요. 그럼 딱 초기 오시는 분들은 오실 텐데, 영어와 유럽에서 쓰는 많은 언어들이 기독교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Adam's apple은 아담과 하와에서 아담 있잖아요.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다가 그 씨앗이 목에 걸렸다. 그래서 Adam's apple이라고 부른답니다. 약간 뭔가 무슨 과일 씨앗처럼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올라가면 이게 턱이 나오는데요. 한국에서 턱을 배울 때 두 가지 영어 단어를 배워요. 하나는 chin, 하나는 jaw를 배우거든요. 근데 chin은 진짜 요 앞턱만 얘기하는 거고, 요 악 있죠, 상악하악, 입을 벌리는 거에 관련된 그거는 jaw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상어 영화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Jaws가 그 Jaws예요. 여튼 각설하고 이제 레슨 들어가면 보통 이제 턱 얘기들 많이 하시나요? 너 왜 이렇게 턱에 힘이 들어가니? 턱에 힘 빼. 뭐 이런 얘기 하실 때 jaw 텐션이 많다 그래요. chin 텐션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도 레슨 하실 때는 chin을 얘기하시는 때는 많이 없을 거예요. 정말 막 특이한 막 이렇게 앞턱을 미는 이런 버릇이 있으신 분들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턱에 관련된 얘기는 jaw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실 때도 혹시 턱에 대한 질문 있을 때는 chin 말고 jaw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 오! 네, 그 다음에 여기 광대뼈. 광대뼈 영어로 뭐라 할까요? 볼은 혹시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볼을 cheek이라고 하잖아요. cheek. 화장하실 때도 치크 바른다 막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거가 그 치크 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뼈 이래가지고 cheekbones라고 합니다. cheekbone 두 개 다 합쳐서 cheekbones. 네. 더 올라가면 뭐 forehead 이런 건 아시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도록 할게요. 근데 요 입 안에 있는 구조들을 또 조금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제가. 혹시 연구개랑 경구개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이빨 있잖아요, 앞니, 윗앞니에서 건드려보면 입천장을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딱딱하고 쭈글쭈글한 부분. 거기를 경구개라 불러요. 그리고 그 뒤에 가다 보면은 어느 경계선 뒤로는 말랑말랑하거든요. 거길 연구개라고 불러요. 그래서 경구개는 영어로 뭐라 하냐면 hard palate이라 하고요. 뒤에 말랑말랑한 부분은 연구개 soft palate이라 그래요. 그래서 hard이랑 soft 너무 쉽죠. palate만 붙여주시면 돼요. 근데 미국에서는 연구개와 경구개를 안 말하시는 교수님이 없을 거예요, 아마도. 레슨에서 적어도 10번은 듣는 단어? 예, 어느 교수님이든. 예, 그래서 soft palate하고 hard palate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혀는 뭐 tongue 아실 거고, 그리고 그 위에 목젖 하나 더 있죠, 달랑달랑 거리는 거. 그것은 uvulla라고 그래요. 처음 들어보셨죠? uvula. uvula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오! 그리고 성대 얘기할 때 많이들 주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대라는 건 너무 영어로 저희가 안 말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성대를 지금 알려드릴게요. 성대는 영어로 vocal cords라고 합니다. vocal cords. 근데 vocal cords라 해도 되고 folds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둘 중에 더 쉬운 거 고르시면 되겠는데 꼭 복수로 vocal cords 아니면 vocal folds라고 해주시면 된답니다. 이제 성악적인 용어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슨할 때는 뭐 이 신체기관 말고도 많은 것들 얘기하잖아요. 뭐 흉성, 뭐 두성, 공명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일단 너무 기본적인 거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이제 흉성, 두성 그대로 직역하시면 돼요. 영어로. 흉성은 chest voice라 그러고요. 두성은 head voice라 그래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비강을 쓰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비강에 넣지 마. 그거 너무 콧소리야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코에 관련된 걸 얘기하실 때는 꼭 nasal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nasal 꼭 알아두셔야 돼요. 프랑스어 딕션을 제가 한국에서 한 번도 못 들어봐가지고 그게 어떻게 한국어로 불리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프렌치 딕션을 할 때 nasal 모음이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들 있죠. 걔네들은 nasal, 코에 넣는 발음들. 그래서 코에 관련된 건 nasal이라고 하시면 된답니다. 화이팅! 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슨에서 제일 많이 들을 거죠. 아마도 두 단어인데 자음과 모음이에요. 자음은 영어로 consonant라 하고요. 모음은 영어로 vowel이라 그래요. 그래서 consonants and vowels. 아시겠죠? 공명은 영어로 resonance예요. resonance. 한국에서는 이태리에서 유학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저희 교수님들 세대에. 그래서 띵벌이라고 많이 배워요, 저희가. 근데 미국에서는 그거를 timbre이라고 한답니다. 음색, 분위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띵벌은 timbre이다. 이제 호흡으로 빨리 넘어가 볼게요. 호흡은 영어로 support예요. 우리 뭐를 서포트해야죠. 막 게임할 때 야, 나 빨리 서포트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support, 그 support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한국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이 숨을 쉬다, 내쉬다 할 때 특정 단어를 되게 헷갈려 하시거든요. 일단 숨 쉬다에 쓸 수 있는 단어들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inhale, breathe in, take a breath. 이 3개가 있는데 지금 두 번째랑 세 번째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breathe는 동사예요. breath는 명사고요. 그래서 동사로 그냥 하고 싶을 때는 꼭 breathe를 쓰셔야 돼요. breathe in, breathe out. 근데 명사로 숨을 쓰시고 싶을 때는 꼭 take라는 동사와 함께 쓰셔서 take a breath 라고 하셔야 된답니다. 저는 take a breath도 들어봤고 보통 take가 한 다음에 멈추세요. 왜냐면은 breathe인지 breath인지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breath. 영어 딕션을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breathe 이건 길고요. breath는 짧아요. 그러니까 명사로 하실 거면 짧게로 기억하세요. breath. 그리고 동사로 할 거면 길게로 기억하셔서 breathe 잊지 않게. 예. 그리고 이제 support를 얘기할 때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게 core를 많이 얘기할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코어 운동한다 이런 얘기 좀 유행하잖아요. 네, 단전 쪽, 그 배꼽 밑에 core,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이 정도면 웬만한 거는 다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걸로는 웬만한 레슨은 그래도 하실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빨리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리아라고 부르는 건 미국에서도 아리아, 우리나라에서 가곡이라고 부르는 거는 art song이 아니고요. art 단수예요. art song. 그리고 만약에 복수로 만드시고 싶으면 art songs로 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 뮤지컬 노래들을 꽤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처럼 뮤지컬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뮤지컬이라고 해도 알아는 들어요. 근데 보통 미국에서는 MT, Musical Theater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뮤지컬 노래 얘기를 하실 때는 Musical Theater Piece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Musical Piece가 아니라. 아시겠죠? 교수님이 가끔 이럴 수도 있어요. Can you bring a musical theater piece?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거예요. 그럴 때는 아, 뮤지컬 곡 하나 들고 오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레슨 시작하시는 분들도 몇 개 안 알려드렸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꼭 숙지하셔서 좋은 레슨 되셨으면 좋겠고 독일이나 유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영어를 쓰셔야 한다. 그런 분들은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굉장히 수월하실 겁니다. 빠이!